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인간 활동으로 하천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댐인데요. 우리는 이제 수자원 확보나 아니면 전력 생산을 위해서 댐을 만들죠. 근데 이 댐 건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댐을 만든 뒤쪽은 물에 다 잠기는 지역이 이제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몰되는 그런 지역들이 발생할 겁니다. 물에 잠기는 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다란 호수가 갑자기 생기면 여기에 날씨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안개가 자주 끼게 되는 그런 미세한 기후의 변화까지도 이 댐 건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자연 상태에 있던 이런 습지를 개간하거나 이렇게 메워버리거나 농경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 밑에서 보겠지만 도시에서 불편하니까 이 꾸불꾸불한 하천을 쭉 일자로 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물론 이 습지에 살고 있던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것도 물론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구불구불했을 때는 좀 덜 했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 증가하냐? 홍수에 이르는 시간, 그것을 홍수위 도달 시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이 차는 시간, 홍수 때까지 물이 차는 시간인데 이게 급격하게 빨라지고 금방 물이 차게 됩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전에 자연 상태일 때는 비가 오면 요 꾸불꾸불한 이 하천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얘가 오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다가 또 습지를 만나면 습지가 물을 또 머금으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본류까지 이제 지류에서 물이 오는데 도달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얘기는 곧 뭐다? 홍수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홍수의 위험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도시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선적으로 쭉쭉쭉 펴지는 것, 즉 직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습지에서 물을 좀 머금고 있을 시간도 없고 비가 오면 그냥 쭉쭉쭉쭉쭉 바로바로 이렇게 본류 하천으로 물이 쉴 새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여기에 본류 하천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물 불어나는 시간이 아주 금방이에요. 즉 도달하는 시간, 어디에 도달해? 이제 본류에 도달하는 시간이 아주 짧아지게 됩니다. 금방 직선으로 쭉쭉 펴놓으니까 금방 도달하겠죠. 그러면은 홍수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지가 꼭 그냥 뻘이나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쉬운 말로 해보면 홍수의 도달 시간이 짧아진다. 금방 물이 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도시가 발전되면 하천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일단 복개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세요. 복개라는 단어는 하천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야, 도시 한가운데 물이 흐르면 다리를 놓겠지만 다리 놓는 것도 귀찮아. 여긴 너무 바쁜 도시야. 큰 도시야. 그러면 아예 이 하천을 아스팔트로 덮어버립니다. 그것을 복개라고 합니다. 자, 아니면 도시에서는 또 도시 내에 이렇게 너무 꾸불꾸불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불편해요. 행정구역을 만들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내기도. 그래서 하천을 도시에서는 좀 제방을 쌓고 해가지고 좀 쭉쭉쭉 펴버립니다. 일직선으로. 하천 직광화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금방 홍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홍수가 금방 나는 겁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홍수가 나고 이런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 이 막대 그래프는 이 왼쪽 표를 보면 돼요. 강우량을 말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비가 쭉쭉쭉 오다가 이제 멈춰요. 이렇게 강우 시간이 이렇게 짧습니다. 강우 시작 후 시간은 이 가로축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다가 멈췄다. 오다가 멈췄다. 비는 요만큼 온 거예요. 시간 동안. 근데 도시화 이전에 이렇게 습지도 있고 이럴 때는 비가 오면 이렇게 홍수에 이르는 이런 하천의 수위가 쭉 천천히 이렇게 높아지다가 천천히 낮아집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은 오른쪽을 보면 돼요. 하천의 높이, 물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 직강화, 이런 도시 때문에 하천 직강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비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게 금방 치솟아 버립니다. 그러고서 금방 또 물이 빠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금방 물이 빠지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이 높이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버려요. 짧은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데 물이 갈 곳이 없어요. 어디 뭐 머물 곳도 없고, 뭐 도시는 또 이렇게 다 덮여버려 가지고 비가 이렇게 빠져나갈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높이도 높아지고 시간도 엄청 빨라져 가지고 도시화 이후에는, 즉 직강화 공사된 이후에는 하천 홍수의 높이가 이르는 높이가 되는 시간이 되게 짧아졌다. 즉 홍수가 자주 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럼 어떡하냐면, 최근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런 습지의 중요성, 이런 거 알게 됐어요. 홍수 때 이 보잘것없는 뻘받친 것 같은 늪지대가, 습지가 물을 잡아놓는 효과가 있구나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시 이 덮었던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하천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하천을 다시 자연 상태로, 하천을 다시 자연 상태로 바꾸는 생태 하천을 되돌리기 위해서 복원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태 가치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하천 지형의 변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